네,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사연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유튜브로만 보다가 가입합니다. 2년 정도 유튜브로만 철PD를 보아오다가 이제서야 카페에 가입하게 되어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나이는 이제 만 49세시네요. 50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난 23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퇴직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어 있다. 기존 회사는 국내 3개 통신사 중에 하나이며 주로 맡아온 업무는 기지국, 광중계기, 스위칭 장비 유지 보수, 고객 불만 처리, 퇴직을 준비하면서 소방기사 자격증을 따셨고 전기기사와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을 하셨네요. 기술인 경력 고급이 되셨고 공사 경력 중급이 되셨다. 이렇게 취득을 하였고 1년간의 휴직 기간 동안 무슨 공장 건설 현장에서 가설 전기공사 시공을 하셨고요. 때 나름의 인정을 받아서 작은 보직도 받아서 이제 근무를 하셨다. 퇴사의 동기는 이제는 제 일을 해야 할 때라는 판단 때문이었으며 나이도 나이인지라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는 조바심에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적어주셨네요. 직장 생활은 사회생활이 아니다라는 철PD 말에 깊이 공감하며 직장 동료나 후배들에게도 많이 이야기를 전했답니다. 퇴직 전에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보유 중인 전기기사는 능력 수첩상으로만 고급이고 기존의 회사 측 소방 분야 인력으로 선임되어서 전기 선임은 이제 불가능하고 따라서 전기 선임은 2년 후에나 가능하니 격일제나 안전관리 대행 이렇게 두 가지 관리인길에서 고민 중이다 라고 하셨네요. 안전관리 분야가 급여가 비교적 적어서 고민이고 앞에 글을 둘러보니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안전관리 대행도 겸업이 가능하다고 남기신 글 보고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인사 겸 문의도 남겨봅니다. 개인적으로 고생이라는 것에 대한 감수치는 매우 큰 편이고요. 일과 일에 대한 보람과 확신만 있으면 현장에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글을 좀 남겨주셨네요. 요즘 40대 중반부터 50대 정도까지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경력을 쭉 보니까 이제 통신사에서 일을 오래 하셨고요.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서류상으로 전기기술인 경력 고급과 공사 경력 중급이 가능하다. 그래도 이렇게 의미 있는 자격증들을 이렇게 따놓으신 것만으로 봐서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이든 뭐 시설관리 분야 쪽으로 이직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이분의 커리어를 봤을 때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적응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사회 통념적으로 뭐 좋은 회사, 대기업, 남들이 다 알만한 회사들, 뭐 큰 조직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굉장히 큰 실망감과 어떤 자존감의 추락 같은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직장 생활을 하는 거는 이제 사회생활이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기준이 남이 시키는 일을 하고 남이 받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자영업이 되겠죠.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사회에 내놓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직장 생활만 오래 하시던 분들은 이제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는 내 일을 해야 될 때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든 뭐 급여를 좀 적게 받고 전에 대기업 다니던 또 수준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본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외국에 주재원 근무까지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다른 대기업으로 들어갔는데도 박탈감이 심했거든요. 그 본전 생각이 분명히 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나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것도 진부한 얘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과거의 경력들 기지국, 광중계기, 스위칭 장비 이런 것들을 유지보수하고 내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데가 이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이런 자격증들 이용해서 이런 커리어들을 그대로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거의 드물고 실질적으로 이런 내 경력들을 이제 살려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나는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뭐 안전관리 대행업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몸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실질적으로 더 가능할까? 이런 방법보다 격일제 근무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본인이 격일제 근무를 한다라고 해서 그 일을 오래 분명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하실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경험은 뭐 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면 되니까. 이 영상을 오랫동안 봐왔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실적으로 봤을 때 이 안전관리 대행이 그나마 적정해 보이고요. 고생이라는 것의 감수치가 매우 큰 편이라서 뭐 현장에서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물론 의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힘이 너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힘을 좀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뭐 자영업도 그렇고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뭐 운동할 때도 그렇고 골프 칠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힘 빼라고. 코치가 하는 말이 열에 여덟이 복싱 경기를 하건 농구 게임을 하건 뭐 골프를 치건, 그래서 코치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힘 빼라거든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밖에 나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본인의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기대감을 충족시키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힘을 빼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놀러 간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운동삼아 즐긴다라는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하시는 게 더 어떨까 싶거든요. 여기 보면 내 일을 해야 할 때라고 하는 이제 판단이 섰다고 하시니까, 이를테면 안전관리 대행업을 한다 손 치면 이것도 내 일은 아니죠. 과거 때 급여보다는 많이 못 미치겠지만 일단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건설적인 부분에서 내 시간과 노력을 좀 투자를 해보는 거죠. 사연자뿐만 아니라 뭐 모든 30, 40, 50, 60에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일하는 사람이 덜 불행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하거든요. 바로 그 노동, 일이라고 하는 게 행복의 원인인가 불행의 원인인가 라고 하는 이제 관점인데요. 지나치게 따분한 일도 많이 있고 지나치게 많은 일이 고통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재미없는 일이라도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빈둥거리는 것보다는 덜 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에도 여러 가지 이제 등급을 매길 수가 있겠죠. 일의 특성과 일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저 권태를 덜어주는 일부터 가장 심오한 기쁨을 주는 일까지 다양하게 나눠질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은 그 자체로는 이제 재미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일 역시 중요한 그 장점이 있어요. 일을 하는 것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장점이, 일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뭘 해야 되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하루의 어떤 대부분을 메워준다라고 하는 점이죠.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잠시 백수 생활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하루 동안 오늘을 뭘 해야 하나라고 하는 이제 그 고민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면 보람이 있으면서도 즐거운 일은 없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하루를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유에는 책임이 다르기 때문인데, 또 어떤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다른 일이 더 즐거웠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자유 시간을 슬기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그 문명이 제공하는 마지막 선물이다라고. 이 내용은 러셀이라는 그 철학자죠.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서 제가 좀 보고 이제 발췌한 내용인데요. 근데 문제는 자유 시간을 슬기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문명이 제공하는 마지막 선물인데, 근데 현 시대를 살아오는 이 사람들 중에 이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마음대로 선택하는 과정 자체도 이제 권태롭죠. 남다른 독창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 한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지시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지시가 지나치게 불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할 일 없는 부자들 중에 단조롭고 고된 일에서 벗어난 대신에 말할 수 없는 그 권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죠. 보통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뭐 아파트 관리 회장이라든지, 돈이 진짜 많다면 뭐 비행기를 타고 세계 일주를 다닌다든지, 뭐 골프를 치러 다닌다든지. 근데 그런 것도 하루 이틀이죠. 신나는 일들은 끝없이 많지도 않은데다가 젊음이 시든 후에는 더욱 사정이 딱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 중에서도 진짜 영리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유한 여성들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소한 일들을 하느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권태의 예방책으로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이 이제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미는 없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동안에
느끼는 권태는 하는 일 없이 허송세월 하는 사람이 느끼는 권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이 가지고 있는 그 두 번째 장점이 다가오는 휴일이 더 달콤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는 일 없이 매일 빈둥거리면 매일 휴일이기 때문에 그 휴일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루 종일 힘든 노가다를 하지 않는 이상이야.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그 자유시간에 대해서 훨씬 많은 열정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거든요. 월화수목금은 또 일을 하고 평일에는 유튜브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 주말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고 더 많은 열정을 얻게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보수를 받는 일, 급여를 받는 일이 없는 특정한 일을 가진 그 두 번째 장점은 성공을 이룰 기회와 희망을 달성할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대다수의 경우에 그 일에 대해서 뭐 성공을 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그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의해서 이제 측정이 되는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제 불가피한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수입을 늘리고 싶다는 욕망이나 보다 많은 수입이 가져다주는 그 안락함을 누리고 싶다는 욕망은 모두 성공하고 싶은 욕망인데, 자신의 야망을 지속시키는 것은 최종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일을 통해서만 야망을 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집에서 전업주부로 일하는 여성들은 남성들이나 가정 밖에서 일하는 여성들보다 훨씬 불행한 사람들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정에 묶인 아내는 뭐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아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는 것은 하나도 없는 남편에게서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집안 살림은 어떻게 하느냐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각도에서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점이죠.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늘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에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그 첫 번째가 이 기술의 발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건설이죠. 이 건설이라고 하면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세상에 없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와 용역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건설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파괴가 되겠죠. 파괴에서 오는 어떤 즐거운 요소들은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다른 기술을 익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그 기술을 발휘하는 데서 이제 기쁨을 느끼게 되죠. 저도 안전관리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일에 대한 즐거움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이 평범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더 이상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없게 되면 그 기술을 발휘하는 것은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기술로 평가받을 수가 없고, 그것은 나를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요소, 그 일을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능한 외과 의사의 경우에 일을 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어떤 정밀한 수술을 정확하게 완수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일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것 또한 자기 만족이 될 겁니다. 즐거움의 강도는 좀 덜하겠지만 이와 비슷한 이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 평범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널려 있다라는 뜻이죠. 그 숙련을 필요로 하는 일이 즐거움을 줄 수 있으려면 그 기술이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거나 끝없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전제가 없다면 최고의 기술에 도달한 사람은 이 일에 대해 아무런 재미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5km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의 기록을 깨뜨릴 수 있는 나이가 지나고 나면 그 일에 대해서 이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근무 중에 필요한 기사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을 하신 것만 봐도 충분히 제2의 인생을 슬기롭게 만들어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취업 활동이라든지 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철피디 지식 플레이그라운드 공식 네이버 카페,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글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사연자분의 제2의 인생을 응원드리는 바입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